끄다기.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노란색 다시 할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을 나누는. 자, 분모 기준이야. 분모 최고차항 몇 차예요? x 세제곱 3차죠. 얘를 분모 분자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볼게요. 자, 왜 0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지금. 왜 0이 되는지. 그럼 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세제곱분의 1. 얘는 x 제곱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네모 쳐볼게요. 네모 쳐보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네모 친 꼴 보이시나요? 이 네모 친 꼴들은 죄다 요 꼴 아니야? 그렇죠? P가 뭐 얘는 다 다른 거고 K가 다른 거 뿐이야. 하지만 다 꼴이 저런 꼴이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수렴한다니까? 그 네모 친 건 다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0 빼기 0이 되면서 0으로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큰 경우에는 분모가 무조건 어디로 간다? 얘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 저거 필요 없어. 어차피 뒤에서 다시 할 거라서. 다시 해볼게. 또 몇 개, 두 개 더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또 분모의 최고차항 x 세제곱으로 분모 분담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x분의 1, 그 다음에 3 빼기 x 제곱분의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또 네모 쳐볼게요. 다 무슨 꼴이에요? 요런 꼴이죠. 그럼 이 네모 친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써보면 얘는 어디로 가면 3으로 수렴하는 거야. 이 3은 뭐예요? 분모 분자가 둘 다 3차죠? 그럼 3차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수가 얘는 1이고 얘는 3이니까 1분의 3. 그래서 3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개수비가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비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비.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이에요. 공간이 없어서 지우는 거야. 이렇게. 또 얘는 x로 나누면 되네. x로 나눠주면 똑같이 얘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는 거지? 근데 우리 x제곱은 무한대로 가면 훨씬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무한대를 제곱하는 거니까 훨씬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 그럼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인데 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할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뭘 할 거예요? 차수 비교를 통해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는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차수가 같은 경우는 개수비로 갈 거고 차수가 분자가 더 큰 경우 발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무한대로 갈 때야 x가 우리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한대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을 여기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거 좀 이따가 뒤에 문제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 극한 관련된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꼴 확인이에요. 오케이? 지금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이 꼴값이 아니라 꼴에 따라서 꼴에 따라서 지금 접근하는 게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할 거는 꼴 확인 계속 해줄 거예요. 얘가 무슨 꼴이냐? 그래서 0분의 0 꼴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냐? 아직 두 개 더 안 배웠어요. 그럼 좀 이따 할게요. 넘겨서 페이지 23쪽, 24쪽, 25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했던 거 다시 언급 드릴 겁니다. 이거 풀면서 오늘 메인이야 메인. 오늘 하는 거 메인입니다. 다 지울 거예요. 개념 같은 거 밑에 키포인트로 다 써 있어서 다 지웁니다. 필수 7번 보겠습니다.
안의 값을 구하지. 자, 우리 요 극한 뒤에 리미트 x가 여기 똑같아. 여기 똑같은 거 확인되고 어떤 꼴로 돼 있을 때 x분의 fx 꼴로 돼 있을 때만 요 2로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여기가 x분의 fx 꼴로 돼 있으면 분모 분자에 뭐로 나눠줘야 돼? x로 나눠줘야지만 x분의 fx 꼴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줍니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줄게요. 분수꼴은 우리가 적당한 문자나 숫자를 나누거나 곱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네모 쳐볼게. 이제 네모 칩니다. 그러면 요게 x가 0으로 가면 위에 뭐라고 한다고? 2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네모 친 건 다 2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가면 3x 아까 말했잖아. 다음 함수에 그냥 대입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쵸? 근데 0분의 0꼴 아니야. 왜냐면 얘가 2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0은 안 돼요. 그래서 끝났지. 그래서 0으로 가고 얘 2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얘 0으로 가고 얘 2로 가니까 10. 그래서 옆면에서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꼴을 맞춰서 풀어주시면 돼요. 필수 8번 볼게요. 그럼 필수 7번과 8번의 차이는 극한이 가는 게 달라요. 얘는 어디로 가요? 하나는 1로 가요. 처음에 주어진 거는 이렇게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이구나. 여기 오른쪽에 주어진 거는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같은 값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유형 필수 8번은 다른 값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를 얘로 적용시킬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없어요. 그러면 얘를 치환해줘야 돼. 얘를 1로 가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얘를 0으로 가게끔 만드는 방법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0으로 가는 방법은 좀 쉬워 보이지? 왜냐면 요거를 안에를 어차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얘를 타면 t로 치환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x가 1로 가는 거 우리 항상 치환하면 뭐 생각해줘야 돼? 범위 생각해주는 거잖아. 그럼 x에 대한 x가 다가가는 것도 t로 다가가는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x가 1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적용하면 0으로 다가가는 걸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를 치환하게 되면 t는 어디로 간다? 0으로 다가간다. 우리 동그라미 친 걸 t로 치환하는 거야 지금. 그럼 t에 대해서 보는 거야. t에 대해서. 그럼 t는 어디로 간다? 0으로 다가간다. ft는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선생님들 문자가 다른데 얘는 t로 돼 있고 얘는 x로 돼 있는데요. 우리 어차피 문자는 숫자를 대체한 거기 때문에 이 문자는 원래 문자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t를 x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겠네요. 따라서 네모 친 건 다 어디로 간다고? 2로 수렴하고요. 네모 친 건 어디로 간다고요? 2로 수렴하죠? 근데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5분의 5가 되면서 1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그대로 적용시키고 싶으면 다가가는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다가가는 값이 다르게 돼 있으면 뭘 이용해서 치환을 이용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값으로 다가가게끔. 알겠나요?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9번과 10번 이제 꼴 확인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필수 9번. 네, 1번. (1, 2, 3번) 다 써야지. 아까는 제가 약분할 때 아니다 뒤에 썼는데 얘는 이제부터 안 써도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극각과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라서 안 써도 돼요.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보이시죠? 바로 1번, 2번은 지금 근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이 있죠? 그럼 내가 아까 근호가 없는 경우는 네 글자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했어요. 인수분해.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용해서 간다고요? 유리화 이용해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인수분해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꼴부터 확인해줘야 돼. 꼴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입하면 돼요 그냥.
3 대입하여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3 대입해봐요. 분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분의 0꼴입니다. 다 꼴 확인하면 0분의 0꼴이고요. 다 확인하면 0분의 0꼴이야. 그러니까 근호가 있냐 없냐를 본 거예요. 근호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인수분해. 극한값 문제는 꼴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제발 해주세요. 그렇게. 처음에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아까 어떻게 해서 그냥 약분해서 데이터라 했지? 아까 계속 연습했었죠? 이제 시간을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서 9 더하기 9 더하기 보니까 9, 3, 27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해줍니다. 분모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도 0분의 0꼴이야. 근호가 없으면 인수분해. 뭐가 될까? 1차가 뭐냐? 2차가 없네요. 그럼 플러스 이렇게 되고 약분하고 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주라고? 유리화부터 해줍니다. 여기 빼기 2니까 더하기 이꼴로 해갖고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분자는 이제 합차공식으로 정리되겠죠? 제곱 빼기 제곱 x만 넣네. 그 다음 뭐라고? 약분 해주고 1 넣네요. 그럼 0 보내주면 4, 2죠? 4가 되고 2니까 8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화한 다음에 대입해주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다 각각 뭐하고 있어? 약분하고 있죠? 약분되는 걸 보면 뭘 약분하고 있냐면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0분의 0꼴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려고 약분하는 거예요. 얘도 0 되잖아. 1을 집어넣으면. 얘도 0 집으면 0 되죠? 요런,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려고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분의 0꼴은 다시 정리하면 0분의 0꼴은 근호가 있냐 없냐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근호가 없으면 인수분해해서 바로 약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 10번은 눈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필수 10번. 필수 10번 보면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 자 1, 2, 3, 4번 쭉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다 무한대로 가는 꼴들입니다. 그렇게 일단 꼴 확인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리해줬죠. 정리가 좀 기억나야 돼.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뭘 확인하는 문제라고요? 분모의 차수나 분자의 차수 비교하는 거야. 차수 비교 알겠지? 차수 비교하는 거야. 차수 비교. 그래서 분모가 더 크다. 그러면 분모가 더 크다는 건 분모가 훨씬 계속 커진다는 거죠. 차수가 더 크다는 건 더 가파르게 커진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같다. 분모랑 분자가 같다. 차수가 같으면 뭐라고요? 분모랑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비. 그 다음에 분자가 크면 위쪽, 그렇죠? 분수꼴에서 위쪽이 더 커지는 거니까 얘는 그냥 발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적용해봐. 1번 봐봐.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맞아 안 돼요? 차수 볼까요? 분모 차수 몇 차야? 2차. 분자 차수 몇 차야? 2차. 그러면 개수비 하나 있지?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비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밑에 다 봐봐요. 3분의 그대로 나와있죠? 원래는 아까 어떻게 했어?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줬잖아. x제곱을 나눠서 풀어줬죠?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바로 캐치해서 문제 풀어주라는 거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어때요? 크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0으로 바로 수렴하는 거지. 거기 밑에 답 봐봐. 뭐라고 돼 있어? 0으로 수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3번은 발산한다 했죠? 근데 어디로 발산하는데?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 한번 볼게. 선생님이 왜 무한대로 발산해요? 얘도 최고차항에 부호 보면 되거든요. 얘가 최고차항이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는
부호가 양수로 해서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2였으면 음의 무한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무한대로 발생. 그래서 1번, 2번, 3번 제가 뭐 말로 다 해도 괜찮죠? 자,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차수 비교 통해서 분모가 더 크냐 분자가 더 크냐 확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1, 2, 3번 방금 말한 것처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지금 4번, 5번처럼 이제 근호가 포함되는 경우 있거든요.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근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근호 포함되어 있다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유리화하고 했어 안 했어?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0분의 0 꼴일 때는 유리화하겠죠 여기서. 맞지 않냐? 그치?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제가 유리화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리화하는 문제 아니야. 제발 알겠지? 그래서 4번 5번 한번 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유리화하지 않습니다. 근호는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리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분모의 최고차항은 몇 차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모의 최고차항은 몇 차일까? 루트 x 제곱이라 돼 있으니까 몇 차라고 해석하면 될까? 절대값 x로 나오니까 1차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자, 분자의 차수는 몇 차예요? 1차죠. 그러면 루트 x 제곱의 개수는 루트 1이잖아. 그럼 1로 되는 거고 분자도 1로 가는 거니까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똑같이 해석하는 거는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둘 다 1차다. 그러면 그 1차 앞에는 개수비를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5번은 어디로 가고 있어? x가? 5번 x가 어디로 가고 있니?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제가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아니라 무조건 어디로 갈 때로 하라고요? 무한대로 갈 때만 해석이 가능하다 했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지금 요거로 해석하려면 무조건 뭐야? 다 무한대로 갈 때만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뭐를 어떻게 치환하면 무한대로 갈 때 만들 수 있어? t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볼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간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우리 x를 뭐로 치환해요?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된다는 거지? 네, 잘못해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 두면 t가 무한대로 하니까 만들 수 있겠죠? 바꿔볼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t 집어넣습니다. 꼴 확인하면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근호는 어차피 유리화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라고? 차수 비교합니다. 그럼 또 루트 t제곱 있으니까 몇 차가 돼요? 분모는 1차. 분자는 1차. 그럼 개수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루트 t제곱의 개수는 루트 1이니까 1이죠? 분자는 마이너스 4니까 어디로 쓰면 마이너스 4로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일단은 x가 무한대로 갈 때만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무한대로 갈 때는 분모 분자의 차수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차수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다 달라진다. 그러면 결국 우리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중에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접근하는 건지 왜 이런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결국에 나중에 문제를 계속 풀 때는 요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럼 얘는 뭐 눈으로도 풀 수 있겠지? 아까 눈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표기 체크 17번은 쉴 겁니다. 그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꼴을 더 해볼게요. 21쪽에 두 가지 꼴을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꼴 두 개 더 있어요. 꼴 두 가지 했어요. 0분의 0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자, 이번엔 두 가지 더 있어요. 4번 뭐라 돼? 거기 뭐라 돼 있니? 네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있습니다. 순수의 끝까지.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네 번째도 보면 다항식인 경우랑 무리식인 경우. 얘는 뭐야? 근호가 있냐 없냐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도 봐봐. 다섯 번째 보면 다항식인 경우랑 무리식인 경우 얘도 근호가 있냐 없냐. 결국에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꼴들은 일단은 뭐의 여부를 확인해줘야 돼? 근호가 있냐 없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크게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항식, 즉 근호가 없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무리식, 근호가 있는 경우를 판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결국에 뭐다? 첫 번째 뭐라 그랬지? 얘도 그냥 다항식 맞죠? 똑같이? 다항식인 경우, 근호가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식인 경우, 근호가 있는 경우. 크게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해할 게 없죠? 일단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접근 볼게요. 근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밑줄 쳐줘. 이거 잘 까먹더라고.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따가 문제 풀 때 언급을 다시 드릴 거고요. 자, 당연히 무리식이 있는 경우는 뭐부터 해줘요? 아까 계속 말했던 유리화를 계속 해주는 거지. 유리화하면 꼴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유리화 해준 다음에 꼴 확인해주면 0분의 0꼴이 되는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거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꼴 자체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도 근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 뭐라 돼 있니? 통분 또는 인수분해. 통분 또는 인수분해. 당연히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보여줘요. 유리화 해줘서 또 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넘겨서 풀어볼게요. 페이지 26쪽 필수 1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쪽 필수 11번. 피곤하시면 화장실 갔다 오시는 거 물 마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계속 졸거나 하면 너무 시간 낭비잖아. 됐고 그 다음에 볼게요. 문제에서 아까 계속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꼴부터 확인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얘 무한대로 가죠. 얘 무한대로 가지? 근데 가운데 빼기가 있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4는 어차피 뭐 x가 없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극한값에서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호가 없네요. 자, 근호가 없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아까 뭐라고? 뭐로 묶어줘?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로 묶어줘요? x제곱으로 묶어주면 돼요. x제곱으로. x제곱. 배수는 상관없어. 항으로만 묶어주면 돼요. x제곱. 남는 거 2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4. 이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네. 얘 붙여볼게요. 얘 어디로 간다고요? 이런 꼴 나오면 계속 0으로 가는 거야. 얘도 어디로 간다고요? 이런 꼴 나오면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 가로 안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로 가는 거지. 하지만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네요. 그럼 무한대에다가 2를 곱했어요. 그럼 무한대 값이 2배가 되는 거니까 더 커지는 거지. 그럼 무한대로 빠르게 발산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거 꼴 확인할게요. 앞에 무한대에다가 루트 붙여도 어차피 무한대로 가요. 값이 계속 커지는데 루트 붙여도 계속 또 커지겠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이번에 뭐야?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줘?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얘는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 있는데요. 그럼 분모가 몇이 생략되는 거지? 1이 이렇게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 유리화예요. 분자 유리화. 유리화가 분자 유리화도 있고 분모의 유리화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자, 분모는 그러면 걸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분자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 전개해주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계속 값이 커지는 거지? 그럼 분자는 1로 확정이죠? 그게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해 주겠습니다. 맞잖아. 분모는 계속 값이 커지지만 분자는 숫자 1로 고정이잖아. 그럼 아까 x분의 1 꼴이랑 같은 상황인 거지? 이렇게. 자, 필수 12번 보겠습니다. 얘 근호가 없네요. 근호가 없으면 아까 뭐라고? 통분 또는 인수분해. 통분이라는 건 이렇게 분수 여기 가로친 부분을 말하는 거, 가로친 부분의 통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인수분해할 건 따로 안 보이잖아. 가로친 부분에 통분해줘야지. 보통 가로친 부분 안에 있는 거에 대한 거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인수분해할 거 있으면 인수분해 해주고 인수분해 할 게 없으면 통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 x 플러스 1, 다시 할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약분. 그러면 분모 1로 가고요. 분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번. 얘는 근호가 포함되어 있어. 근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유리화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모 분자 아니요? 얘는 통분부터 한 다음에 유리화해줘야 돼요.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근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통분한 다음에 이렇게 빼기꼴 나오죠? 빼기꼴. 이 분자에 요거를 이제 분모 분자에 다시 더하기 꼴로 해서 곱해주는 거지. 곱해줍니다. 이렇게. 끝. 정리. 자,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몇 나오냐? 제곱 빼기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네. 마이너스 2x가 분자이고 분모는 정견되죠? 이렇게 전개하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하면 그냥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할게. 자, 그럼 이제 꼴 확인해 볼게요.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로 가는데 더하네요. 무한대로 가죠 분모?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 그럼 뭘 확인해야 된다고? 차수비교. 자, 그러면 루트 x 제곱이니까 몇 차예요? 1차. x죠? 1차. x죠? 1차. 그럼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어때요? 1차네요. 그러면 지금 표시한 것들의 개수비를 해줘야 되는 거지? 1이고요. 1이고요. 마이너스 2네요. 따라서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워. 좀 더 연습 시켜줄 거야. 자, 남겨서 마지막 단원 함수의 극한의 응용 보겠습니다. 함수 극한의 응용 요거 하고 또 쉬었다가 남은 시간 이제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응용이라 봤자 앞에서 했던 극한의 꼴들을 계속 연습하는 단원입니다. 자, 1번 미정계수 결정.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자, 볼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분수꼴 나오는 경우에 분수꼴 이렇게 나올 때 분수꼴이 수렴하면 꼴 확인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0분의 1꼴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발산해버린다 했잖아.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1이면 발산합니다. 근데 얘 L로 수렴해야 돼. 그럼 방금 앞에서 꼴 확인했잖아. 0분의 0꼴이면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약분해서 0으로 가는 인수를 없앨 수 있다 했지?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0으로 가는 인수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모가 0으로 할 때는 분자가 반드시 0으로 가는 게 확정입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분자가 0으로 할 수 있잖아. 분자가 0. 근데 우리 분자가 0으로 가면요 100% 분모가 0일 필요는 없어. 봐봐. 3분의 0이에요. 0 아니에요? 4분의 0이어도 0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 하나 추가합니다. 거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거기 또 밑줄 쳐줘. L이 0이 아니다라고 써있거든요. 써있죠? 그쵸? 그거에 별표 쳐줘. L이 0이 아닐 때만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3, 4 이렇게 가고 싶어. 근데 분자가 0이야. 그럼 3분의 0이면 무조건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래서 분자가 0이고 그 값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분모가 100%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0분의 0꼴에 대한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x가 무한으로 갈 때, 어디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하는 경우예요. 자, 분모도 무한대로 하고 분자도 무한대로 하는데 수렴하죠, 그렇죠?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수렴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개의 차수가 같을 때, 또는 두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클 때, 더 커져버리면 0으로 수렴한다 했었지. 그래서 거기도 L이 0이 아닌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 아닌 실수면 얘는 반드시 fx의 차수와 gx의 차수가 일치할 때만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 했던 0분의 0꼴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대한 걸 거꾸로 생각한 거야. 오케이? 거꾸로. 그거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소관계 보겠습니다. 함수의 대소관계. 이거 하면 이제 개념은 끝날까? 끝나네요.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각각이 수렴하면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 a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a에 다가간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fx가 gx보다 작으면요,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어떨 수밖에 없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거 당연하죠? 이거 크기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hx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만듭니다. 이거 마지막 걸 봐야 돼. 마지막 거. 자, 이렇게 해주고 이때 추가적으로 L과 M이 같으면요, 이 H에 대한 극한값이 L과 또는 M과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3으로 다가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말하는 거예요.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요. 3과 3 사이 있는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즉 왼쪽에 있는 극한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이 같아져 버리면 가운데 있는 함수의 극한값도 그 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 요거만 해야 돼. 요거만.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갈 수가 있겠다. 밑에 주의 잠깐 읽어볼게요. 주의 잘 봐봐. 주의.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작다면 반드시 극한값이 작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x가 0이 아닐 때 3x가 x제곱 플러스 3x보다 작지만 두 개의 극한값이 어때요? 같아지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자, 주의사항은 이걸 말하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으면요, 극한값은 작다가 아니면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작은 상황도 있지만 같은 상황도 존재하거든. 그 밑에 주의사항에다 요거 써줘요. 주의사항 밑에다 이거 써줘. 모든 x에 대해서요. fx가 gx보다 작으면 l은 m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필수 13번. 이것도 다 포인트에 다 써있는 것들이니까 지웁니다.
자, 항상 극한값 문제는 꼴부터 확인하는 거야. 꼴부터. 자, 꼴 어떻게 되니?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쵸? 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지금 값이 4분의 1로 수렴했죠?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 분모가 0이면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0의 그 분자에 대한 극한값이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대입하면 그래서 우리 B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루트 A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꼴이 돼요? 0분의 0꼴인데 뭐가 포함된? 근호가 포함된 0분의 0꼴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유리화. 꼴을 확인해줘야지만 어떻게 접근할지가 보입니다. 꼴 확인 안 하고는 못 풀어요 문제가. 반드시 꼴부터 확인해줘야 돼. 극한값은 꼴 확인 문터야. 극한값 문제는 꼴부터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 문제에서. 그럼 정리. 자, 분자 어떻게 돼요?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그럼 x 빼기 1이 되네요. 그럼 아까 말했죠? 이거 유리화하는 이유는 0으로 가는 인수를 없애주려고. 없어지죠? 여기 약분 되잖아. 뭐야 이상하네 이거. 없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집니다. 끝났죠? 그럼 1 보내면 루트 a 플러스 1 여기도 루트 a 플러스 1 두 개가 똑같네요. 그럼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a 값 구하면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꼴부터 확인합니다. 분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결과는 0이 아니야. 그러면 분모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가야 돼. 분자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면 0분의 0꼴을 만들어줘야지만 분모가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다항식이거든요. 뭐 대입해서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라고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선생님 좀 다른 방법 알려줄게. 다른 방법. 이거는 책에 없어요. 책에 있나? 책에 없습니다. 책에 없는데 비슷한 형태 있는데 자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거는 2를 집어넣어서 0이라는 건 얘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지. 그러면 얘를 뭐야 하면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분모의 인수를 이렇게 x-1로 갖게끔. 그럼 몇 차? 2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고차의 수가 1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인수가 이렇게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 이거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아니냐면 그 다음에 최고차의 수도 1로 맞춰져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P만 구해주시면 A, B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자, 0분의 0꼴이니까 x-2끼리 약분해 주시고요. 오케이, 약분하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 플러스 P가 3이 되면 되니까 P는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1 집어넣어봐. 그러면 노란색 친 부분이 얘랑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이렇게 이거 전개된 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좋네요. 엄청 좋으시는데요. 1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시면 물 마시고 오세요.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나서 수업 들어주셔도 됩니다. 내용 하나도 지금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 얘도 꼴 확인부터 해볼게요. fx가 문제에서 다항함수라 돼 있어. 다항함수. 우리 다항함수면 웬만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꼴부터 확인합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다항 함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야 되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1로 수렴하는 거였네.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0이 아닌 숫자 1로 수렴하면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최고차의 수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2분의 2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fx는 몇 차식인 거야? 2차 함수. 최고차의 수는 2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첫 번째 요 극한값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fx가 최고차의 수가 2고 최고차의 수가 2차 미안해요. 최고차의 수가 맞죠? 맞네요. 최고차의 수가 2고 최고차의 개수가 2인 이런 2차 함수 꼴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꼴 확인해 볼까요?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이 집안이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1로 수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fx가 다항함수가 있기 때문에 x가 2로 갈 때 0이 되려면 이 fx는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고? x가 2로 갈 때 0을 하면 x-1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얘도 똑같은 꼴이 돼야 된다는 거지. x-1 인수로 갖고 있다. 따라서 좀 더 진화시켜서 써보면 fx를 이런 걸로 잡고 해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 1을 이용해서 나머지 p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 같이 나올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고요. 0분의 0꼴이 나오잖아요.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얘를 먼저 해줘야 돼요. 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를 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 최고차의 개수랑 최고차의 차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통해서 요거 뭐죠? 최고차와 최고차의 차수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 뭘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미정계수가 하나만 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머지 1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넣어서 이제 보여볼게요. 0분의 0꼴이야. 근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분자님이 인수분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약분해 주시고요. 그럼 0으로 가는 인수는 다 없앴죠? 그럼 대입을 통해서 극한값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P가 분수로 나오는 것 같은데? P가 마이너스 2이네. 따라서 넣어주면 fx가 다음 같은 함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끝. 다음 볼게요. 실수 15번. 15번은 대소관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대소관계.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려우면 안 돼. 다음을 만족시킬 때 극한값을 구하시죠.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샌드위치 정리할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우리 이거의 극한값 한번 찾아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니? 3분의 1이죠? 2차분의 2차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차과 최고차의 맞죠? 분모 분자? 그럼 차수 비교하면 3분의 1이죠? 그럼 얘도 어디로 가요? 3분의 1로 가네요? 그럼 왼쪽에 무한대 붙이면 3분의 1이고 오른쪽도 무한대로 가면 3분의 1이죠? 그럼 샌드위치 정리해서 가운데도 어디로 간다? 3분의 1로 수렴. 그래서 이 대소관계 관련된 문제는 어디 보면 되냐면 마지막에 물어보고 싶은 꼴에 대해서 뒤에 극한의 요 꼴. 이게 가운데 있는지 보는데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꼴 다르죠?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구하고자 하는 꼴을 보면 값을 보면 fx라 돼 있지 않고요. fx를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뭐로 나누고 있어요? x제곱 플러스로 나누고 있지. 그러면 이 부등식을 요 가운데가 요게 생기도록 우리가 꼴을 변형시켜 줘야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 자, 뭐 먼저 해줘요? 제곱이 필요해요. 그럼 다 양변을 제곱해 줍니다. 그럼 이 제곱하면 얘도 제곱되니까
얘도 제곱되는 거 맞아 아니에요? 다 제곱한 거야. 그 다음에 양면을 다 x제곱 플러스 나눠주는 거지. 나눠주세요. 얘가 이렇게 나눠지면 얘도 나눠지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 뒤에 있는 요 꼴이 이 부등식 가운데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그럼 얘 무한대로 보면 어떻게 할까? 자, 전개하면 얘 몇 차야? 2차. 그럼 2차분의 2차니까 차수가 똑같죠? 그럼 개수비 1, 9. 얘도 뭐야? 1, 9. 가운데 더 들어가? 9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를 여기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꼴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만 바꾸면 안 돼. 다 똑같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필수 16번 하고 이제 문제 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필수 16번. 다 왔어요. 마지막 문제야. 활용 문제죠. 너네들이 진짜 싫어하는 이 활용 문제. 활용 문제 제일 싫어하죠. 근데 극한은 결국에는 학교 시험에서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활용 문제야.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활용 문제나. 아니면 성질 관련된 거.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이 정사각형 넓이를 SA라고 할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 정사각형 넓이. 그럼 좌표를 하나 잡자. 좌표 하나 잡을게요. 어디 좌표? 여기 좌표 잡아볼게요. T, FT. 그럼 문제에서 힌트가 뭐라 나왔냐?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몇 배가 돼야 될까? 2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요 길이가 지금 2등 된 거니까 이 전체 길이랑 여기랑 같잖아. 그럼 이 길이랑 얘는 2배 되지. 따라서 x 좌표를 2배 한 게 y 좌표는 다 같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한 변의 길이가 뭐예요? 2t 아니야 지금? x 좌표가 t니까 한 변의 길이 2t죠?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SA는 4t 제곱을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넓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t 제곱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네. t 값을 확인해 줘야 돼. t 값. 우리 t 제곱이면 t 제곱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뭐 해줘야 돼? 우리가 근의 공식 써갖고 t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 굉장히 어렵네. 볼게요. t는 짝수 공식 루트 이렇게 가고요. 그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 1사분면 좌표로 잡았죠. 그러면 플러스로 걸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갈게요. 넣어주면 끝이에요. 넣어주면 끝이에요. 리미트 a가 무한으로 갈 때 4 곱하기 t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돼. 정리해서 볼게요. 정리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갔네요. 그렇죠? 앞에 4는 어디 갔냐? 4는 갑자기 생략됐어. 4는 생략됐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찾아볼게. 2차 루트 2차. 그럼 얘는 안 돼. 최고차항이 안 맞죠? 2차분의 2차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항의 수비가 1분의 4가 되면서 4로 수렴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끝. 자, 2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그 페이지 14쪽, 15쪽 그냥 16쪽은 숙제를 해오시고요. 극한부터 좀 풀어볼게요. 극한부터 18쪽부터 해서 확인 체크 있죠? 확인 체크 한번 쭉 풀어봅시다. 확인 체크 18쪽, 19쪽, 그 다음에 23쪽 이런 거, 24, 25 이렇게 한번 쭉 확인 체크 위주로 쭉 풀어보시면서 정리할 시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확인 체크 5, 6, 7을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지금 8번부터 확인 체크 8번부터 풀어보시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